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 정신건강의학과의 최성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자기 변형적 태도가 생긴 이후로 인정욕구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인정욕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인정욕구가 생겼을 때 적당히 생겨야 하는데, 이 인정욕구가 많이 생겼을 때와 아예 인정욕구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인정욕구가 거의 없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근데 어떤 경우에 자기 변형적인 태도가 생기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좀 떼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물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도 다른 사람을 변형시켜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어떤 양육자에 의해서 그런 타자 변형적인 태도를 용납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함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타자 변형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때를 쓰고 심지어는 안 되면 힘까지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게 어린 아이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이 되거나 힘의 어떤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가 아이의 뜻대로 하게 되면 집안이 아주 심각해지는 결과가 생겨요. 저는 그거를 물론 이제 프로이트적인 이론으로 이제 비추어 보면 그게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이디푸스가 이제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고 이제 신탁을 받죠. 신탁을 받아서 버림을 받는데, 나중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이 될 것이다라는 신탁을 받기 때문에 버림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아니라, 그거는 아들이 갖는 컴플렉스잖아요. 아버지의 살부의 컴플렉스를 가진다. 그 얘기는 아버지를 이제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는 그런 컴플렉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아버지를 극복하고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는, 또는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거세를 이겨내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오이디푸스한테만 비단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 그건 아버지 컴플렉스 하고도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타자 변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자기 변형적인 태도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죠. 그 이유는 자기 변형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런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이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극심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변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기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 노력을 얼마만큼 들이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 칭찬이 인색한 부모를 만난 경우에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칭찬이 잘 안 와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칭찬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부모조차도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못 받은 분일 경우 자기도 이러한 이 정도의 노력에 의해서는 결코 칭찬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웬만한 노력을 보인다고 한들 자기도 칭찬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그 정도 노력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하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자식한테 자기가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의외로 자식들은 칭찬에 좀 관대했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을 자주 봐와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칭찬에 해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환자들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그런 게 잘 안 되는 편이고요. 그게 어려운 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웬만해서는, 특히나 한국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칭찬을 잘 해주는 부모들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부모는 굉장히 칭찬을 잘해주고 자기한테 잘 대해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계속 상담을 진행해 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될 경우도 많고요.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워낙에 칭찬을 안 해주시던 분이라 칭찬해 주던 것이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서 칭찬을 많이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칭찬을 많이 받지는 못한다는 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굉장한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내가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이겠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에너지를 하나 받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그 쓰고 받는 에너지에서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 에너지 교환이 불공정하게 일어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 불공정한 에너지 교환의 틀을 어린 시절에 잡혀 있으면 그 불공정한 교환 비율을 사용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점점 에너지가 고갈되고 소모되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번아웃 신드롬에 걸려서 와요. 왜 그렇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 인정 욕구를 생성할 때, 인정 욕구가 생성이 될 때 에너지 교환 비율을 어떻게 했는지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 영상에 요거를 또 연결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